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대지진과 중공의 부실공사 문제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번 지진은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중국 운남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개의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세계 종말이다. 와, 세상에 옆에 또 한 채가 무너졌어. 이건 정말 세계의 종말 같다. 이건 도대체 몇 도의 지진이지? 저 5층짜리 건물이 방금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봤어. 아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지진이 나는 그 순간에 보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조건 뛰었어요. 밖으로 막 뛰었죠. 근데 도망치다 보니 주위에 고층 건물뿐인데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었고 소리도 크고 엄청 요란했어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때는 진짜 이거 내 머리에 떨어지면 나는 진짜 죽는구나 싶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제 우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여진이 있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죠. 우리는 모두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만달레이에서 지진이 난 다음 날 아침의 상황이에요. 미얀마 지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집들 좀 보세요. 이 도로도요. 완전히 갈라졌고 금이 쫙쫙 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 1000km에 걸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변 이웃 국가들도 큰 영향을 받았죠. 보세요. 이 집은 이웃 국가인 태국의 집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도 이웃 국가에 있는 건데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장성 호텔인데 이번에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밑에 몇 명이 깔렸는지는 아직 몰라요. 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오늘은 3월 31일이고 저는 오늘도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번 미얀마 지진은 정말 현장에 와보지 않으면 그 충격적인 광경을 느낄 수 없어요. 저는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잠을 자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느껴지면 바로 깨어날 정도예요. 저뿐만 아니라 만달레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면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껴지죠. 중국인들도 지금 만달레이에서 피난 중인 사람들이 꽤 많고 난민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에 사람은요, 이런 대재난 앞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예요. 저는 와성 만달레이에서 차를 몰고 교회로 피난을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어떤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면 다들 와, 맙소사라고 소리치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로 너무 어이없어하며 나중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차를 몰고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차 안은 완전히 무덤 같은 침묵 속이었어요. 모두가 말이 없었고 그 정적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 후에 저는 핸드폰을 켜서 영상을 좀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저는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 중 수백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미얀마에서 수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혼란 상황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때는 돈으로 해결하거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말 인간은 자연 앞에선 아무 힘이 없네요. 이것은 중국 운남 서리의 당시 흔들리는 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진 발생 후 서리의 현장 모습입니다. 와, 순식간에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다행히 광장은 무너지지 않았네요.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3월 31일 중국 네티즌이 미얀마 지진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중 촬영된 아찔한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벽에 있는 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아직도 있어요. 오, 또 흔들린다. 어떤 네티즌은 세계 어디에 지진이 나든 무너지는 건 언제나 중공국의 부실공사 건물이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며칠 전 미얀마 지진으로 태국 고층 건물 붕괴라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진앙지인 미얀마 실개시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막 상층 골조 공사를 끝내고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너진 이 건물은 중국의 중철 19기 시공한 태국 감사원 청사로 한때 태국 최고층 오피스 빌딩으로 불리며 2024년 3월에 상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붕괴한 빌딩에서 멀지 않은 방콕 도심 중심부에는 거의 30년간 방치된 49층짜리 미완공 고층 건물이 지진 속에서도 끄덕없이 버텨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중공의 1대1로 프로젝트 속 숨겨진 부실공사 실태, 즉 두부공사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태국 감사원 청사가 처참히 붕괴된 이후 중공 당국은 즉시 중국 본토 내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1인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콕이 아직 먼지와 비명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중철 19건 중국식 속도를 발휘해 1년 전 자사가 게시했던 해당 건물 붕괴 관련 축하 기사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면 삭제했습니다. 화려한 사진과 글로 구성된 보도는 순식간에 SPD를 넘는 속도로 인터넷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철 19기 삭제한 홍보기사, 태국 신축감사원 청사 주요 구조물 성공적으로 상부 구조 완공이라는 문서에서 해당 건물의 건설 과정이 얼마나 세밀하고 엄격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첨단 슬라이딩 폼 공법, 리프트 폼 설치 기술, 전자동 크롤링 거푸집 기술 등을 활용했다고 강조하며 그룹 차원에서 특별히 기술 난제 해결 소조를 설립해 모든 시공 난제를 극복하고 건물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뺨을 때리는 격입니다. 미얀마 지진 중 태국에서 유일하게 무너진 고층 건물이 바로 이 중철 19기 시공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철 19 친구들, 내 친구 목록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나와서 해명 좀 해봐. 왜 방콕 전체에서 유일하게 너희가 지은 건물만 무너졌는지 제발 두부 공사를 해외까지 수출하지 말아줘. 진짜 창피하다. 중철 19건 이번 사건으로 정말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철 19 태국 지사는 이탈리아 태국 개발회사와 공동으로 이번 태국 감사원 청사 건설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짐에 따라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하나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철 19개 모 회사인 중국 중철은 중공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핵심 기업 중 하나이며 이 1대1로는 과거부터 두부공사를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대1로는 해당 연선 국가들의 부패도 함께 수출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단단한 철판을 들이받은 셈입니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4명의 중국인 남성이 혼란을 틈타 무너진 건물 안으로 침입해 문서 32부를 훔쳐 나오다가 태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중철 19기 자신들의 불법 행위나 위법 시공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태국 총리 패통타는 내각회의 후 중철 19기 참여한 모든 정부 공사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용된 건축자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태국 언론 타이 인콰이어러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중철 19기 태국 현지에서 불법 경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상무부 장관 피차인 나리파파는 만약 중철 19 태국지사가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거운 벌금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철 19건 명백히 당혹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철도조사팀과 법집행기관은 중철 19 태국지사의 본사를 방문했으나
사무실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회사 등록에 기재된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당국이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의 건축 자재 중 최소 2종류의 철강 자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한 가지 철강 자재는 2024년에 폐업한 현지 중국 자본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 현지 단톡방에서 돌고 있는 영상인데 태국 사람들이 철근을 시험해보고 있어요. 그냥 한번 꺾었을 뿐인데 바로 뚝 부러지네요. 중국산 철강 정말 형편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 때 진앙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방콕에서 무너진 건물에 사용된 철근이 바로 중국산 저질 철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너진 건물에서 발견된 중국산 저질 철근의 사진입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평생 건설 일을 했지만 이런 특수 철근은 처음 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무량 설계인가요? 아니면 양심 없는 공사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철근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겨우 가느다란 철심 하나만 들어있다고 지적했고 중공의 건설 프로젝트 예산의 90%가 분배해 먹는 데 들어간다고 하던데 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한 누리꾼은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지탱해 줘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불량 철근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철근이 스스로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철근에 플라스틱 성분이 섞여 있는 건가?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상 자막에는 철근에 불이 붙었다. 안 태웠을 때는 몰랐는데 태워보니 깜짝 놀랄 일이다. 개발업자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한 건축업 전문가는 태국 감사청 청사의 붕괴 원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 사고는 단순히 시공업체의 자재 절감이나 부실 시공에 그치지 않고 설계 결함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철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건물 전체 구조에 사용된 재료들이 전반적으로 품질 미달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동 출신 네티즌은 태국은 이번 지진으로 이미 상부 구조까지 완공된 감사청 건물이 무너진 사건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 구조기술사 시험준비 단톡방에서 다들 의견을 나눠본 후 공감했던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본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1. 명확한 수평 변형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은 이는 오히려 중력 하중에 의한 붕괴로 보인다. 실제로 사용 하중 없이 자중만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무량 설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각 층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지지가 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기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초가 액상화되어 지지력을 잃는다면 건물은 보통 기울어지며 붕괴하지 이렇게 수직 낙하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3. 영상을 보면 1층 기둥이 직접적으로 끊어져 버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상 강도 부족 외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철근이 부실하게 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취성 파괴, 즉 순간적으로 깨지는 현상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붕괴한 것이다 라고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두부공사는 중국 서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자재를 빼먹고 질 낮은 시공을 하는 일이 이미 매우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27일 호북성 황강 단풍현의 한 네티즌은 한 아파트 단지 앞 지면이 갈라졌는데 근처의 새로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땅이 다 무너졌어요. (2025년 2월 16일)
호북성 형주 강릉현에 갓 개통된 새 다리가 기울어졌습니다. 다들 희한하다고 구경들 하지. 이런 부실 공사를 해놨으니 비계도 아직 안 뗐는데 다리가 벌써 기울었어요. 사천성 성도의 한 하천 난간이 충격적으로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절강성 구주의 한 고속도로는 아직 개통되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갈라지고 노반이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천성에서 건설 중인 성덜만 고속철도는 자재를 빼돌리고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이에 전 북경 변호사 류건평은 해외 중문 매체에 중공국에서는 두부 공사가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른바 포공두, 즉 하도급 업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양심 없는 돈을 벌기 위해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고 자재를 빼돌리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 품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황다웨이는 중국의 수많은 건축 공사들 중 많은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인데 그 안에는 종종 많은 물량 부풀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공사 수주에서부터 준공 검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패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패는 종종 품질과 안전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공의 부실 공사가 단지 중국 국민들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까지 그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중철 19기 태국 감사청 건물 붕괴 사고 후 황급히 도주한 사건은 중공이 그동안 허풍 떨어온 이른바 인프라 대국이라는 허울이 세계의 조명 아래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